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역사 덕후로서 특별한 경험을 하려고 여기 보면 이제 역사가 있어 보이죠? 굉장히 오래된 고택에 찾아왔어요. 사실 저도 이제 역사 덕후다 보니까 뭐 해외여행을 가서도 그렇고 고택 방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고택은 좀 정말 특별해요. 이 고택이 원래 이제 지어지면은 누구 고택 이렇게 지어지잖아요. 뭐 그래서 그 지은 사람의 또는 그 가문의 이름이 붙게 되는데, 지금 살고 계신 분이 집에 붙은 이름과 같은 성을 가지신 분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집은 이제 원래 농암 이현보 선생님의 댁이었다고 해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현보 선생님은 15세기 말 16세기 초에 이제 조선에 이제 이름난 문인이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거기에도 좀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게, 이제 1974년에 안동에 이제 댐 건설을 하면서 이현보 선생님의 자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집성촌이 수몰될 뻔했는데, 지금 여기 살고 계시는 종손 되시는 분이 그 집들을 갖다가 다 구해서 마을 전체를 갖다 다 복원을 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 하나 복원하기도 상당히 힘든 일인데, 그 마을 모양을 갖다가 그대로 다시 이렇게 조성을 해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일을 해내신 거죠.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20분의 이제 지역 명사분을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성원 선생님이 계세요. 오늘은 이제 그 굉장히 긴 역사가 있는 고택을 복원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동 선비 하면 떠올리는 삶의 형태를 유지하고 계신 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집이라는 유형 문화재와 선비 문화라는 무형 문화재, 어떤 싱크로를 갖다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좀 기대가 되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숙박 체험도 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데크 같은 것도 있고, 생각보다 저도 이제 고택을 방문하거나 그러면 이제 제가 원래 큐레이터가 꿈이어가지고 프랑스에서 잠깐 박물관 학교 다니다가 군대 가느냐고 끝까지 못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중에서 이제 문화보건에 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친구들하고 가끔씩 대화를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 사람들이 역사적인 공간에 가면 오센틱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복원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오센틱한 복원이라는 게 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노틀담 성당이 안타깝게도 이제 화재가 났죠. 그럼 이제 노틀담 성당은 두 가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죠. 중세기의 성당이기도 하지만 21세기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관광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21세기 사람들한테 이게 되게 중요했고, 노틀담에 화재가 났다는 사실을 보이는 식으로 복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오히려 화재가 나가지고 유실된 부분을 갖다가 21세기식으로 짓자. 그래야 23세기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기는 12세기였지만 화재가 나가지고 저기는 21세기에 지었구나, 이게 딱 보이게. 그것도 히스토리의 일부니까 그게 오텐틱하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 그게 어떻게 오텐틱이냐, 이거는 중세 성당이다, 그래가지고 중세기 모양 그대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에서도 제가 이제 한옥 가면은 누가 봐도 부엌도 다 옛날 아궁이에다가 이렇게 가마솥,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그 시대의 느낌이 나게 복원을 해놓은 그런 집들이 있고, 또 전주에는 아원고택 같은 데 가면은 아예 퓨전이에요. 콘크리트로 돼 있는 굉장히 모던한 박물관이 있고,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은 그 위에 이렇게 고택들이 있어요. 그 올드와 모던이 약간 공존하는 약간 이런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는 딱 처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삶의 흔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빨래 넣는 데도 있고, 에어컨 실외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신기하네. 이게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던 마을에 있는 여러 건물들을 다 모아놓은 공간이다 보니까 모든 집들이 다 농암 선생님 대 지어진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그 궁구당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윗대에 지어진 건물. 이제 같은 땅을 갖다가 같은 시족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한 세대가 여기다 건물 하나 더 하고, 다음 세대가 여기 건물 하나 더 하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여기 건물 하나 더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마을 전체를 보존했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요 집 하나만 딱 보존하고 여기다 이제 현대적인 집을 다 지어버리면 그 대저택 하나만 따로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여기를 관광공사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시스템이 다 같이 와 있다는 거죠. 그건 좀 특별하네요, 진짜. 이게 이제 옛날에는 지식이 귀하니까 농암 선생님의 글이라든지 이런 게 그 후세대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인스티튜션으로 만들어진 거는 200년 정도가 걸린 거니까, 이런 것들이 흥미롭네요. 레이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마을이 다 모여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거죠. 야,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마을을 갖다가 딴 데서 이렇게 옮겨오면 그 주변에 있는 산세, 뭐 물의 흐름 그거하고 집의 배열 이게 다 맞아야 될 테니까 한두 가지 고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이성원 선생님 만나뵈러 갈 건데 어떤 말씀하실지 굉장히 궁금한 게 사실 저는 이제 전통하고 굉장히 많이 단절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이지만 사실 대부분 이제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험이 별로 없죠. 매일같이 경험하고 사시는 분은 어떤 말투와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실지도 잘 모르겠고요. 여기에 있는 역사를 갖다가 매일처럼 숨쉬고 만지고 피부로 느끼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약간 저처럼 책에서 그냥 역사가 이랬다더라 라고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과거와의 어떤 연결점 이런 걸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돌아보고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앉아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좀 몇 가지 여쭤보면 좀 대답을 해주신다고 그래서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뭐 대부분의 도시 생활을 하는 한국 사람들은 한옥 펜션이라든지 한옥 호텔을 간다 그래도 그건 다 현대에 지어진 그런 한옥이지 이렇게 역사가 있는 오래된 한옥은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한옥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한옥들하고 좀 많이 다르죠, 선생님? 종갓집이니까 예. 전통이 있고 조상 대대에 살던 집이고 하니까 일반 한옥하고는 좀 틀리다고 봐야 되겠죠. 이 집에 주인이 있다면은 농암 선생이고 나는 이제 적손이기 때문에 이 집을 관리할 뿐이고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에 넘겨줄 의무가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집을 아름다운 상태로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어떤 작업과 연구와 이런 게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해줘야 이렇게 유지가 되나요? 한옥은 생활만 하면 400년에서 500년은 무조건 가. 생활하면 방 안에 습기가 차잖아. 예. 습기가 차면은 곰팡이가 쓸고 벽이 흙집이니까 예. 얼고 놓고 한 3년 되면 벽부터 무너지게 돼 있어. 예. 안 사니까 보존이 안 되는 거지. 아, 그렇구나. 예. 사실 이 농암 종택 같은 집은 숙박업을 하고 상횡의를 하면 안 되는 집이에요. 관리 차원에서 개방을 해가지고 항상 자기 하면 그 다음날 쓸고 닦고 집을 보존하기 위해서 숙박을 해. 같은 경우에는 막 해외 생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2년에 한 번씩 집을 이사 다니면서 살았거든요. 아파트 같은 데서 자주 이사를 다니는 사람의 인생을 보는 방식과 조상의 숨결이 대대로 남아있는 곳에서 쭉 자라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삶의 태도, 이게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부담과 긍지가 동시에 있어요. 자기 자신의 이 정체성을 갖게 해준 데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사는데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누구든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에게 대묻잖아요. 이 집에 살면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예. 내가 왜 태어났고 지금 여기서 뭘 하고 뭘 남겨야 될까 하는 걸 상당히 알게 되는 것이죠. 난 지금도 내가 뭘 남겨야 될까, 뭘 해야 될까 항상 반성하고 삽니다. 큰 집을 지키는 다 그거 같은 생각을 막 사지는 못해요. 예.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에서 현대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 나라라고 봐도 될 정도로 변화가 빠르잖아요. 여기서 이제 전통을 지키고 계시는데 이 주변은 다 그 막 소용돌이처럼 막 바뀌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외롭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이렇게 어떤 기분일지가 좀 궁금해서요. 선입감이 안동에 있는 고택은 16세기 문화를 지키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여기도 용광로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떻게 이 시대에 변할까, 적응할까 정도가 아니고 선도할까. 항상 능동적이고 문화 창조적입니다. 지켜오지 않고 열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시대에 앞서서. 너무 이렇게 귀한 집에 예. 저희가 머무를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택의 어떤 고유의 술, 이력 편주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숙성되고 있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혹시? 예, 가보죠. 뭐. 예. 저기 인력 편주하는 저게 태계선의 친필이야. 아, 그래요? 태계선의 친필. 우리 농암 선생이 예. 어부가를 지었어. 농암 선생이 어부가 서문을 쓰고 태계가 발문을 썼어. 예. 발문을 쓰고
농암새 어부갈 한글로 써놨어. 거기에 저 글씨가 있어요. 일회 편줄 만경파에 띄워두고. 저게 그 말로만 들어봤던 누룩이구나. 우리가 지금 먹는 막걸리는 다 거의 대부분 효모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원래 옛날 우리나라 전통수는 이제 누룩으로 원래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옛날에 와인도 지금은 오크통에서 숙성시키지만 로마 시대에는 항아리에서 숙성시켰는데 그 움직일 때 와인 무게보다 항아리 무게가 더 나가가지고 수송료가 비싸니까 나무통으로 바꿔가지고 오크통 숙성이 생겼는데 원래는 와인도 항아리에서 전통적으로는 숙성시키는 게 고대 시대는 그렇게 했다고. 소주도 담그시고 탁주도 담그시고 청주도 담그시고. 예, 소주, 청주, 탁주. 와, 한 병씩 사서 일단 그 이걸 보는 사람 중에서는 한문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한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도 그냥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명되어 있는 진열장에 이렇게 딱 어디 바에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디자인으로서의 품격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상상을 못 하잖아요. 겹겹이 여기 쌓여 있으니까 그 안에 이 녹아 있는 문화가 나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쌀이 가라앉으니까 아래로 갈수록 약간 탁해지고 위로 갈수록 맑아져서 위를 이제 청주 아래를 탁주 이렇게 불러서 제일 위에 있는 맑은 거를 이제 조상들한테 들어가지고 제사 지내는 술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증류를 시키면 소주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 단계가 다 있는 거죠 여기. 일단 전 탁주가 제일 끌립니다. 정종 맛이 나. 왜 정종의 그 향 있잖아요. 하긴 그럴 수밖에 없네. 왜냐면은 어머니 말씀하신 게 같은 독에서 이렇게 아래로 가라앉는 게 탁주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정종 향이 나야 되는구나 원래 막걸리가 생각해 보니까. 아 쌉싸름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청주였지? 이게 청주였죠. 이거는 난생 처음 보는 맛이야. 나는 확실히 막걸리 취향인 것 같아. 전통 안동 소주는 도수가 되게 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살 먹어보겠습니다. 와우. 원래 보드카 냄새를 맡으면 알코올 냄새가 코를 팍 찔러야 되잖아요. 일단 그게 없어가지고 당황했어요. 약간 민들레차 같은 향이 올라오고 알코올 냄새가 안 올라와요. 딱 먹으면 독주는 독주니까 빵 쳐요. 근데 그 뒷맛으로 꽃향 같은 게 이렇게 확 덮어요. 저는 확실히 약간 캐주얼 문화, 약간 스트리트 문화 뭐 이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역시 옛날에 농주라고 부르던 요 탁주 쪽이 좀 많이 끌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벌써 전을 하나 붙여가지고 왔어요. 그럴 줄 알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한잔 하고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한번 둘러보고 서울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 한옥에서 1박 2일을 보내면서 저도 이제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고택들을 많이 다니면서 항상 생각을 해요. 이 고택이 투어리스티한 건가 오센틱한 건가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체로 우리가 오센틱하다라고 그러면은 그 시대, 그 고택이 지어진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럼 오센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다른 종류의 오센틱을 어제와 오늘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뭐 여기도 이제 집에 보면은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막 진공청소기도 있고 수세식 화장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덜 오센틱한 거 아니냐, 박물관에 가서 봐야만 그 시대 정말 15세기 16세기 그대로의 한옥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오히려 그 시대의 삶의 철학과 삶의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그 가풍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레시피들, 간장도 여기서 담그고 술도 여기서 만들고 그런 무형 문화와 유형 문화의 어떤 공감이 일어나는 그런 다른 종류의 오텐틱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꼭 어떤 공간을 찾아갈 때 건물 자체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역사적인 전통과 지혜를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구나. 유형과 무형 문화의 싱크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새로운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자,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더 재밌는 역사 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